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 나타내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양대 지수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 약세인 가운데 로봇과 제약 등에서 일부 선별적인 양호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를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특징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루틴대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늘 수요일이고 이따가 신의 한 수 있어요.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얘기는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게 뒤죽박죽 되면 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할 얘기 정도만 할게요. 처음으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좀 세게 밀리는 어떤 흐름이 어제 나왔는데 특별히 미국 시장이든 독일 시장이든 세게 밀릴 새로운 뭔가가 있게 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분기 말, 분기 초, 분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 기술적인 변곡점상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 플러스 어제 연준 의원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좀 연준 의원들 몇 명 나왔는데 어제 나온 연준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둘기보다는 매파 성향의 어떤 의원들 좀 연설 좀 많이 했고요. 뭐 나스닥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금 보면 빨간색 위에 이 저항에 많이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딪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독일 시장의 어떤 중요성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현실로 벌어집니다. 아마 4월 2일인가 1일인가 언제 이 독일 시장, 일본 시장 나는 일본 단어 안 쓴다고 하면서 막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일본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독일이 처음으로 음봉이 좀 세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이 해외장이 이렇게 좀 세게 밀리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면 국내장도 세게 밀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역발상의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국내장도 세게 밀려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장이 먼저 이게 세게 치고 가지 말고 여기쯤에서 이게 모양을 만들고 움직였었어야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할 때 됐어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이 해외장은 독일이 어제 처음으로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약세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시장의 지수 저항권에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나온다. 요 얘기 한 거고요. 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기회입니다. 결론은 이게 기회란 얘기 했으니까. 대신 이게 기회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살 주식을 사야 돼요. 살 주식을.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별적 종목 장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도 너무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모든 게 한 2주 정도 코스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선별적 종목 강세 이런 것도 종종 자주 나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쏠려서 한쪽이 너무 세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둔해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요 정도 흐름은 기술적으로도 정상이고 타이밍적으로도 정상인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먼저 밀렸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삼성전자가 치고 가면서 어떤 그런 역효과도 나왔다. 선별적 종목 강세에 이제 반도체부터 좀 갈게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잘 가고 있는 주식을 굳이 나쁘다 매도하라라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도 참 내가 내 입으로 얘기 많이 해요. 한미반도체 같은 거 기똥차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종목이 움직임이 좋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식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나중에 계좌가 아작나는 것보단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한미 반도체니까 안 밀리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변주나 어떤 뭐 제약주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위치는 안 돼요. 어떤 위치가 그나마 양호한 거냐?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IMT도 내가 신규주 에이징랜드 바닥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신의 한 수에서 한번 얘기해봤던 종목이거든요. 요런 정도 위치. 저쪽 정통 반도체의 어떤 굵은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딱 맞는 주식이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조종을 받고는 있으나 이 위치가 요런 정도 위치. 이 지지에 붙어 있는 정도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진이나 원익이 같은 게 이제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눌림목 혹은 조종을 기다리라고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특징이거든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선별적 종목 강세에 근데 비단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많으면 더 좋은 주식이 많죠. 근데 뭐 거래량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TSE 요런 게 지금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빠지죠. 요런 걸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요런 게 지지권에 왔을 때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이 지지권에 왔을 때가 지금 정도 시장은 경쟁력이 있고 양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가는 거는 한미 반도체 뭐 저런 주식이 잘 가지만 자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오늘도 2차 전지는 좀 많이 밀려요. 밀리는 것들은. 근데 같은 주식들 내에서도 LNF는 덜 빠집니다. 얘는 1.7%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4.7% 하락하죠, 여러분. 이게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 움직임이 지금 다른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왜 지금 시장에서 같은 섹터의 주식들 중에서도 적게 하락을 하느냐 올라가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게 지난주 2차 전지도 저항권으로 붙었고 종목들이 내가 좋게 얘기한 주식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순환매로 혹시나 이제 이런 게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음극재 쪽에. 얘는 올라가잖아요. 안 빠지고. 이것도 막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대주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솔케미칼을 음극재 쪽으로 다시 새롭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얘는 안 빠지고 대주전자는 그 가격대에서 많이 밀려있죠.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빨리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징 설명하고 있어요. 선별적으로 이렇게 각 섹터별로 덜 올라가고 덜 하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점은 반도체 2차 전지 쪽 두 섹터만 얘기했을 때 덜 빠지고 그 덜 빠지는 건 왜 덜 빠질까? 다음 마디에서 먼저 올라가려고 그런 게 지금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쪽도 레인보우는 추세 패턴이 양호하다 보니까 오늘도 올라가려고 시도는 나오지만 시장의 분위기에서 아직 세게는 못 가고 덜 빠지죠. 대신 얘도 20만 원에서 밀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저렇게 지지권으로 밀리니까 덜 빠지는 거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유일 로봇 같은 것은 어제 오늘 쭉 빠지고 이렇게 등 제약도 마찬가지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은 분기 말 쪽에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분기 말까지 고가에 멈춰 있다가 분기 초에 기술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섹터별로 가격 부담을 느끼는 쪽은 좀 밀리고 덜 올라간 쪽은 양호하게 버티는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말에도 마지막 거래일과 새해 첫 거래일이 굉장히 강했다가 조정을 받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가격 부담감 소화해 나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375 돌파 372 지지 체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방송을 한 2년 이상 거의 매일같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월초, 월중, 그 다음에 월말. 그 월이 있다면 분기도 있고, 분기가 있다면 반기가 있는 거고, 월이 있으면 주가 있고, 주가 있으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375 돌파 372 지지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삼성전자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말도 기억이 안 나요. 삼성전자 뭐더라? 말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삼성전자 양날의검. 삼성전자 양날의검 해갖고 작년 6월 30날도 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죠, 여러분. 이 삼성전자가 강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지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강한데 지수가 같이 못 가버리면은 다른 종목의 피해를 받는데 그게 항상 월말 월초, 분기말 분기초, 반기말 반기초, 연말 연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삼성전자 원래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는 목표가는 8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종합이 거기서 380에 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380에서 383짜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85,000원까지 가는데도 종합이 380을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다른 주식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차라리 밀리면서 지수가 빠졌어야 먼저 빠진 다른 주식이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거나 걔들이 움직임이 좋은 건데 오늘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버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주식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저렇게 버텨주면서 그렇게 됐고 종합의 추세를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 낙폭과대 중에 대표적으로 이건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삼성 SDI 같은 주식이 50만원 언저리에서 이제 40만원 초중반대로 밀리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해서 지금처럼 확 밀릴 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 진단할 때 이미 사고를 쳤죠. 40%를 사고를 치는 게 개인 투자자들. 분기 말, 월 말, 분기 초, 월 초 이런 걸 생각했으면 이런 데서 한 1, 20%만 들어가서 물리라는 거죠. 이런 데서 1, 20% 정도 들어가서 물리고 이쪽으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면 여간 좋아요. 근데 계속 올라갈까 봐 이걸 그냥 여기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 사버렸으면은 밀리는 걸 그냥 즐겨라.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주식을 다 사버리고 밀려버리면은 사람들이 한화이글스가 7연승 하고 막 그래도 흥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이 장이 여기서 외봉으로 죽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밤을 새우면 우리가가 아니죠. 나는 밤 새우거든요. 파웰 의장이 또 지난번에 한 얘기를 뒤집지 않고 아마 안 뒤집을 겁니다. 말을 해가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파웰 의장 또 눈치 있고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일 거요. 고용지표 보면 아마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밀리는 게 무턱대고 기회는 아니고 어떤 이유 있는 기회인데 그 타이밍을 잘 노리면 요 조정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2710선 그리고 코스닥이 880선을 밑도는 움직임이네요. 이 조정에서 어떻게 현명한 전략을 찾아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텐 내일 이 시간 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